자, 이 마지막 사건, 이 평범한 40대 여성이 동네 주민들과 낮술을 먹다가 시작됐습니다. 네, 지난해 1월 25일에 이 40대 중반이던 이 여성이 낮에 경북 상주에서 낮부터 동네 사람들과 모여서 이 밤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이 여성은 당시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남편과 중학생 아들이 집까지 옮기려고 했지만 힘에 부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를 근처에 있던 자신의 차 안에 옮겨놨고요. 이웃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갔습니다. 20분쯤 뒤에 지인들이랑 같이 다시 아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이 아내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당시 아내가 술에 취해서 코를 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닫고 이 남편과 지인이 곧장 차를 병원으로 몰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 아내는 병원 도착 직후에 숨졌습니다. 자,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남편을 범인으로. 그렇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또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일단 이 숨진 여성의 복부하고 머리 쪽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부검을 했는데 이 담당 의사가 이거 장파열도 있고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소견을 낸 겁니다. 그럼 이거는 자연스럽지 않은 죽음이면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남성은 이 아내가 술에 너무 많이 취해 있어가지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여서 화가 나서 이 술깨라는 의미에서 배하고 머리를 때리긴 했다. 이렇게 또 얘기도 했습니다. 자, 배하고 머리를 때렸다. 아내 저걸 깨우려고. 자, 그런데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이게 확 뒤집어졌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배를 때리고 무슨 머리를 때리고 이런 것 때문에 사망했다라고 경찰이 처음에 봤죠. 그럼 폭행이 원인이 됐어야 되잖아요. 예. 그죠? 그런데 이제 예비 부검 소견서가 딱 나왔는데 사망에 이를 만한 외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하. 그럼 쉽게 말하면 이 남편의 저런 폭행 또는 상해 행위로 아내가 사망한 건 아니라는 결과거든요. 그럼 사망의 원인이 뭐냐? 아내의 최종 부검 소견을 보니까 급성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술을 많이 마셨다는 것이 아니라 건강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증상이 있는데 그게 직접적인 사인이다. 그러니까 남편의 폭행과 아내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라고 일단 부검상에서 볼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저렇게 나오니까 경찰이 뭐 무혐의로 이렇게 딱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이번엔 또 죄명을 바꿔가지고 검찰에 또 넘겼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최초에 약간 그 의심스러운 그런 그 시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혹시 이 그 남편이 아내의 죽음에 어떤 그 직간접적인 원인 제공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가 바로 한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이 판단할 때는 바로 이 그 아내를 그 바로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차 안에다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방치를 했다. 빨리 옮겼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해가지고 긴급 체포를 했었던 이 남편 자체를 석방을 하긴 했습니다만 석 달 뒤에 지난 그 4월에 남편을 유기치사, 즉 유기를 함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그런 혐의로 변경을 해서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걸 넘겨받은 검찰의 판단은요? 검찰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일단 유기치사가 된다라면 이게 남편이니까 아내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보호하기는커녕 버려두고 방치했다라는 유기를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버려둔 게 아니라 따뜻한 차 안에 옮겼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20분 만에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갔다 20분 만에 돌아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게 버려뒀다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 게다가 왔을 때 아내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바로 병원을 갔기 때문에 이거는 유기치사가 되기 어렵다라고 경찰에 다시 보완 수사를 하라고 요청을 했고 경찰도 재수사 결과 상해만 그냥 검찰로 송치를 했고요. 치사는 뺐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해서 상해만 멍든 게 한 건 맞으니까 검찰에서는 그 멍든 것은 맞지만 이게 재판에 넘길 정도는 아니다고 해서 결론은 이제 아예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하하. 자, 정리를 하면 상해치사, 유기치사, 상해 이렇게 3번씩 혐의를 바꿔가면서 기소를 했지만 역시 결론은 죄가 없다. 자, 그러면 이 결론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 무려 14개월이었습니다. 자,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살인자 낙인. 그러니까 그 14개월 동안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라는 뭐가 됐든 그런 눈총을 주변에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경찰이 불려다니면서 지금 이제 뭐
상해치사 그리고 뭐 유기치사 이런 식으로 이제 입건이 돼가지고 조사를 받으니까 지금 이제 이 사건이 발생했었던 것이 2022년 1월 25일인데요. 지금 이제 금년 3월 달에 이 상해 혐의만 적용이 돼서 이제 기소유예로 풀려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4개월 동안 걸렸다는 건데 그동안에 이 남편하고 이 가족은 동네 주민이나 지인들이 야, 저 집 남편이 아내를 갖다 때려서 죽게 만들었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어떻게 소문이 나쁘게 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검찰이 보안 수사를 주문했지만 그 원인이 경찰이 좀 늦게 움직였던 것이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이 남편만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때 어머니를 같이 이제 옮겼던 예. 이 중학생인 아들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아하.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는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죠. 아버지는 어머니 죽음에 연루돼 가지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는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 자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심리적인 부담을 갖다가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백 변호사님, 제가 네. 이 사건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것이 그 중학생 아들이 엄마를 아빠랑 같이 부축해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경찰이 그 폭행을 아빠가 그 엄마를 깨우려고 머리하고 뭐 배를 이렇게 때렸다는 그 폭행의 정도가 어떤지 아들이 옆에서 봤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죽음으로 이를 정도의 폭행이었는지 진짜 술을 깨우기 위해서 하는 폭행이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최초의 의사의 소견이 장파열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우연적인 상황이 너무 반복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의 소견이 그러면 남편의 폭행 때문에 장이 파열됐고 그것 때문에 사망했어. 이걸 이렇게 일단 의심의 눈초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뒤에 어쨌건 그때가 또 하필 한겨울이었고 남편이 어쨌건 한 20분 정도 아내를 방치한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아들이 옆에서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또 범죄자를 또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파악을 한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분이 마지막에 상해가 인정이 되는 건 어쨌건 술 깨우려고 정신 차려라고 했던 그 부분은 법적으로 상해는 되지만 그 참작이 될 만한 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소유예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불구속 처분이 난 겁니다. 예. 뭐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수사기관을 비난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조금 전에 오 교수님도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 아이가 다 봤잖아요. 예. 아이가 14개월 동안 겪었을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지검 상주지청 측에서도 이 아이와 관련해서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심리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고요. 어쨌건 억울한 사람을 만든 거잖아요. 수사기관에서. 예. 이 가족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케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가 됐든 누명을 벗으셨다니 다행이네요.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